안녕하세요. 레고팜TV입니다. 오늘은 증산 4구역 주민 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은평예술회관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영상으로 증산 4구역 설명회를 자세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날씨도 무더운데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 설명회는 증산동 205번지 일대 정비구역 폐쇄에 따른 관리방 수립 용역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그동안 옛날 증산 4대정비 촉진구역이 지난 6월 20일자로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대정비 촉진계획 결정 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 도시계 시설이 대정비 촉진계획 결정 이전으로 환원되었고, 향후 대정비 촉진지구에서 완전히 제외되면 일반적으로 환원될 예정이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환원 이후에 현행법 규정 내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이후 대정비 촉진계획 공개에 따른 인접지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관리방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설명회가 주민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설명의 진행은 폐쇄 구역에 대한 설명, 사업 내용 설명, 질의응답, 해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내용 설명은 지역 현황과 도시재생사업,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설명은 주식회사 대한컨설턴트 김영건 이사가 설명을 해주시겠고요.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설명은 서울시 SH공사 김영관 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제지역 현황과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대한컨설턴트 김영관 이사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컨설턴트의 김영건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정비구역 해제 이후에 지금부터 이제 관리방안을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과업의 개요, 그 다음에 대상지 현황,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업의 개요입니다. 저희 과업의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촉진구역의 변경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관리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 수립을 하는 게 저희 과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증산 4구역이 되겠고요. 면적은 약 19만 3천 제곱미터 정도가 되겠고, 시간적 범위 목표 연도는 202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 현재까지 여태까지 지정됐던 추진 경과를 쭉 나열을 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최초에 저희가 뉴타운 구역으로 지정된 거는 2005년 12월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재정비 촉진 계획을 계속 수립을 해서 2012년 7월 달에 그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이 있었는데요. 이때 증산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존치 정비 구역으로 있다가 재정비 촉진 구역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법 요건에 의해서 정비구역을 부득이 해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2019년 6월 20일 날 증산 재정비 촉진구역의 그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 촉진지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색 재정비 촉진지구는 현재 총 12개 구역이 있고요. 증산 재정비 촉진구역은 저희까지 포함해서 총 3개 구역이 있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이 부분 보면 너무 잘 여기 주역 주민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6월 20일 날 정비구역 해제가 돼서 고시가 완료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택정비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해제가 됐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건폐율이나 용적률 거기에 그 재정비 촉진 계획, 재정비 계획상 나와 있던 계획들이 모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 구역이 저희가 구역이 해제가 됨에 따라서 용도 지역이 다시 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종,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구역 결정 이전으로 예전에 2012년 7월 22일 이전에 결정되었던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랑 1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다시 용도 지역은 환원이 되었습니다. 도시계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비 촉진 계획에 따라서 이제 정비 계획이 수립됐었는데 그때 보시게 되면은 저희 뭐 대상지 중심을 따라서 지금 뭐 어떤 이런 녹지 체계라든지 도시 시설로 결정됐던 부분이 다시 다 해제가 돼서 일반 구역으로 다시 변경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고 용도지역이 다시 환원이 됐고 그 다음에 기존에 결정됐던 도시계획 시설들은 다시 다 환원이 돼서 폐지가 대부분 다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가 주거지 정비 노후화가 되어가고 있는 저희 구역에 대해서 정비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총 관리 방안을 3가지로 제시를 할 거고 각각에 대해서 그 세부 설명은 이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방안은 크게 3가지로 저희가 잡았는데요. 첫 번째 도시재생 사업, 두 번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째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시게 되면 관리 방안은 저희가 아까 크게 3가지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 추진 현황에 따라서 보시게 되면 지역 여건을 계산하는 여건 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이 2가지입니다. 도시 재생 사업이랑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철거, 전면 철거, 지금 있는 주택들을 다 그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새로운 기반시설, 그 다음에 새로운 공동주택을 짓는 전면 철거를 할 수 있는 역세권 공공 임대주택 사업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추진 주체에 따라서도 이렇게 크게 나눠보게 되면은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랑 공공이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주민이 주도를 해서 그 조합이나 아니면은 합의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좀 이따 설명드릴 SH 도움을 받아서 주민이랑 공공이 같이 사업을 갖다가 추진을 할 수 있는 그 소규모 재생 사업이 있고요. 역세권 공공 임대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주민주도 사업으로 예전에 재개발 사업 그 아시겠지만 역세권 공공 임대주택 사업의 사업 추진 플로우나 사업 방식 체험은 전부 다 그 도시 재개발 사업이랑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면 철거 방식인 역세권 공공 임대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주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주민주도 사업입니다. 뭐냐고. 먼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기본 개념은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지를 정비하고 기반시설이나 편의시설 혹은 주민들이 원하시는 계속 동네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그 주민이랑 전문가라고 하는 그 전문가 집단이랑 협의를 하셔서 발굴을 하신 다음에 그걸 갖다가 계속 그 단순한 물리적 계량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 물리적, 환경적인 모든 면에서 다 그 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전에 이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을 때 벽화를 그리고 끝내는 사업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정말 초창기에 아이디어가 없었을 때 뭐 벽화를 그리고 정비 사업 같은 게 재생 사업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근래에 있는 도시 재생 사업은 아예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프라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시설들을 발굴해내서 그걸 갖다 직접 사업화시키는 그 도시 재생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저희한테 가장 적합한 거는 주거지 지원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마찬가지로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이 되겠고요. 기간은 4년이고 면적은 뭐 5만에서 10만 내외라고 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7만 제곱미터가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내외라고 돼 있어서 이건 큰 의미는 없고요. 저희가 주거 재생 사업을 하게 되면은 크게 이제 그 보통 많이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노후주택 같은 경우에 이걸 갖다가 개량을 하거나 아니면은 골목길 정비, 골목길이 너무 협소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아니면 주차장이나 생활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이런 부분의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고나 아니면 시에서 보조금이 이제 그 사업비를 갖다가 내려주게 되는데요. 주거지 지원형 같은 경우에는 200억이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 보시면은 지금 불광 이동의 향인마을이라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저희 사업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뒤에 사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정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뭐 생활편의시설이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거나 아니면 현재 있는 주택을 정비, 노후된 주택을 갖다가 그 공공 지원을 해서 수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주도 사업. 주민주도 사업이라는 건 사실 딱히 어떤 뭐 개념이 없습니다. 이 마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문가랑 주민들이 주도를 해갖고 어떤 사업이 필요할 것인지 그 사업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그 공공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고요. 이런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주거지를 재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지 재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추진 조치는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지자체에서 전담 조직을 갖다가 도시재생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갖다가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진협의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주민이랑 전문가랑 그다음에 공공관에서 세 그룹이 모여서 이제 추진위를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갖다가 저희 대상지에 도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도출해내면은 그거를 활성화 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 기초로 해서요. 그래서 계획 수립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서 각각에 대한 주택 정비나 아니면은 각각에 대한 사업들을 시행을 하게 되는 게 그 일반적인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관내에서 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불광 이동입니다. 불광 이동에 그 여기가 통일로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여기서 시장이 있는 데입니다. 시장 바로 뒤편에 있는 연신중학교 해갖고 저쪽 은평 뉴타운 경계에 있는 데까지가 해서 지금 도시 재생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면적은 약 58만 7천 제곱미터 정도가 되겠고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시면은 그 대상지 전역에 이제 기반시설을 갖다가 조성을 한다든가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주차장이나 혹은 마을 정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민들께서 필요한 시설들을 뭐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마을에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시설들 기반시설 갖다가 선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골목길 정비 사업 혹은 그 집수리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관리를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마을 돌봄 거점 조성 그래서 어린이나 아니면 노약자들을 위한 어떤 그 공공센터 같은 경우에 센터를 갖다가 조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서부터 계속 시행을 해왔고요. 종료가 되는 시점은 2022년 그 8월까지 5년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총 사업비는 약 505억.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그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거는 10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법 개정이 돼서 도시재생 사업에 이제 그 주민주도형 주거지 지원형 같은 경우에는 200억까지 일단 지원이 되고요. 각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까지 총 연계를 했을 때 이 지역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약 505억 원이 지원이 돼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그 SH에서 직접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까지 설명 듣고요. 또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그 다음 단계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SH공사 김영문 관장님부터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주택도시공사 저층주거지원부의 김영관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이 기존의 재정비 촉진계획,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 구역이 해제가 되고 이제 다른 사업에 하시기 위해 이제 어떤 사업들이 있느냐를 듣기 위해서 오셨는데 재개발 구역은 해제됐다고 하지만 나는 내 주변 주민들이랑 같이 그래도 집을 새로 여러 주민들이 합쳐가지고 집을 새로 짓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말 뜻을 간단히 풀어보면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집을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알고 계신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주택 정비 사업이고 앞에 그 말이 소규모라는 게 붙었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좀 더 소규모로 주변의 이웃들끼리 한 20집, 30집이 모여가지고도 집을 새로 지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이해하시고 제 설명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대상으로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예전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작년에 법이 새로 생겨가지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거를 묶어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새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단은 현재 저희 SH공사에서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이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자율주택 정비 사업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하고 다른 게 뭐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여기 페이지의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있고 왼쪽에 보시면 자율주택 정비 사업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로 큰 차이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10,000제곱미터 넘는 데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10,000제곱미터면 3,000평인데 3,000평이 넘는 데서부터 최소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0집, 200집 이렇게 여러 집들, 그러니까 넓은 데가 모여서야지 주택을 부수고 새로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그 10,000제곱미터, 3,000평이 안 되는 데에서도 우리가 주변 이웃들, 그러니까 우리 블록 내에 여러 사람들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오히려 규모가 크면 안 돼요. 20세대 이하인 주민들끼리 합쳐가지고 집을 새로 지으시라라고 만들어놨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20세대가 넘는데 10,000제곱미터 미만인 땅, 그러니까 재개발을 못하는 10,000제곱미터 안 되는 데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 주변에서도 추진하신 걸 보셨고 직접 그 재정비 촉진 계획도 한번 하신 걸 보셨는데 하나 구역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10년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사업 기간에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평균 8.5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서울시 평균 하나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져서부터 새 집에 들어갈 때까지 평균 8.5년이 걸린다고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10년 정도 걸리는 거죠. 근데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로 이제 법을 새로 만들어서 좀 적은 규모로도 빨리 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 놔가지고 조합이나 주민 합의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한 3년 정도가 지나면 새 집에 들어갈 수 있게 그런 규제사항을 많이 완화를 해놨습니다. 이게 재개발 재건축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율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혹시 이 오른쪽 상단에 그림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래된 집들이 있는데 대부분 사시면 주변 집들이 다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잖아요. 우리 집이 오래됐으면 주변에 있는 이웃집들도 대부분 오래됐을 텐데 새 집을 짓고 싶은데 나 혼자만 집 지어서는 좀 이제 예를 들어서 주차장 확보하기도 어렵고 쓰레기장 같은 거 만들기도 어렵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주변에 있는 한 4-5집을 모여서 만들면은 좀 더 집을 반듯하고 좋게 만들 수 있겠다고 하면은 주변 주민들끼리 주민 합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만들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여기 설명해 오신 분들은 여기 해제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모든 서울 시내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어느 구역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해제 지역 같은 경우는 다 일단은 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사업 대상 지역이고, 요건이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3분의 2 이상. 여기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최소 2명 이상이 모여야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내 집을 새로 고치고 지을 거면은 그냥 나 혼자 하면 되는데, 여러 명이 집을 한꺼번에 부수고 새로 짓고 하고자 하실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여러 집들이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일단 기본적으로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된다는 요건에 만족하시면 일단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이제 하실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그냥 예를 들어서 내 집을 그냥 부수고 새로 짓겠다고 하면은 되게 절차가 간단하시겠죠. 그냥 내 집, 내 재산을 부수고 새로 지은 거니까 내가 그냥 집 장사랑 아니면 설계업자랑 같이 이야기해가지고 집을 설계한 다음에 집 공사를 하시면 되겠지만, 자율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2명 이상 여러 이웃들끼리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행정 절차를 거쳐야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6가지 정도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합의체 구성 신고를 하시고, 우리가 몇 명이 모여서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할 거다. 주민합의체를 만드시고 사업시행계획서를 만드시고 건축심의를 받으시고 관리처분계획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이주 착공 청산,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나와 있는 세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가장 중요한 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행정 절차를 거쳐야지 이 사업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치고 우리가 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해야 되나요? 그런 의문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하시게 되면 몇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 혜택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로 건축규제 특례사항들이 있어요. 건축규제 특례사항들이 뭐냐? 여기 보면은 이제 어려운 말로 써져 있습니다. 대지 조경 기준, 건축물의 산정 기준, 여러 가지를 완화시켜준다고 써놨는데, 결국 이걸 쉽게 풀이하면은 내 땅에 건물을 짓는데 좀 더 건물을 효율적으로 빽빽하게 지을 수 있게 법에서 완화를 해준다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대지, 땅에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사항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 땅이라고 하지만 건물을 내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 법에 맞게, 건축법에 맞게, 이 땅의 성격에 맞게 허가를 받고 지어야 되는 건데,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런 건축법상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규제들을 한마디로 좀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하시게 돼서 임대주택을 어느 정도 규모 이상 우리가 확보한다고 하면은 내 땅에 건물을 더 질 수 있게 공공에서 이제 규제를 풀어줍니다. 이거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여기 아까 해제 지역 보니까 대부분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세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내가 땅을 100평 갖고 있으면은 내 마음대로 위에 건물을 500평, 1000평, 10,000평 이렇게 지을 수가 있지 않고 딱 200평까지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데 만약에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하시고 임대주택을 어느 정도 이상 짓겠다고 공공한테 허가를 받게 되면은 용적률 250%까지 풀어주는 게, 내 땅이 100평이다. 기존에 200평까지밖에 못 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50평까지 지을 수 있게 규제를 하나 풀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은, 이게 우리 집을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하면서 아래에 나와 있는 정비 기반 시설을 같이 확보하겠다고 사전에 허가받고 군하시에 협의가 된다고 하면은 그 정비 기반 시설을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을 일부나 전부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법에 열어놨습니다. 사실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제일 두 개가 큰 게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땅에 건물을 지을 때 건축법상 규제사항을 완화해준다. 두 번째로는 내 땅에 건물, 임대주택을 지어서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은 내 땅에 건물을 좀 더 지을 수 있게 규제를 풀어준다. 그런 것들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어서 저희가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저희 SH공사랑 같이 하고 있는 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상도동에 기존에 단독주택 10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같이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저희랑 2년 이상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기존에 단독주택 10채인데를 다세대 주택 4동 해서 총 기존에 10세대 있었던 걸 42세대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네,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고요. 이거는 저희 공사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금형 자율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까 방금 설명드린 자율주택 정비사업이 기본적인 형태고 저희 주택도시공사에서 그래도 이 사업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드신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런 사업도 검토하고 있는데 내 집을 부수고 새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부담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부담금이 생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이 집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담금도 낼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해서 내가 좀 새 집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연금형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분이 적어서 부담금이 많이 발생되는 토지 등소유자 그리고 임대주택을 입주함으로써 주거 안정과 매달 연금의 수령으로 노후 자금 등 생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한마디로 내 땅을 SH공사한테 팔고 나중에 지어질 그 땅에 바로 지어질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내 판 돈을 10년에서 30년 동안 나눠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구조는 이제 이 집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없고 부담금도 내기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해서 주민합의체를 만든 다음에 내가 그대로 내 집을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신규주택을 부담금을 내고 부담금이 낸다고 하면 내고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새 집을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내 재산을 현금 청산을 하고 나중에 그 땅에 지어지는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업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방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아까 제가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설명드린다고 했던 두 가지 중에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거의 비슷한데 이거를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율주택 정비 사업 오히려 작은 규모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웃끼리 4-5집 모여서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 오히려 더 큰 규모로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 법에 보시면 주택 규모에 보시면 단독주택의 경우 10집 이상 모여야 되고 공동주택 다세대 다가구 연립일 경우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일 경우 20세대 이상이 돼야지 사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로구역이라는 여건을 만족하고 우리가 주택이 10호, 20호 이상이고 노후도를 만족한다 하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로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쉬워요. 가로라는 게 뭐 다른 가로 세로 그게 아니라 가로가 길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림에 나와 있듯이 도로로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 중에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단독주택 여러 이상, 노후 불량물이 3분의 2 이상인 데가 되면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설명드렸기에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서 상당히 행정 절차가 많이 간소화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알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왼쪽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인데 그 행정 절차를 중요한 것들만 모아놨는데 한 9가지 정도 됩니다. 이런 행정 절차를 거치는데 한 8.5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제 이런 재개발 오래 걸리고 그런 것들 단점을 좀 해결하고 소규모로 이제 이웃들끼리 집을 새로 지으시라는 걸 좀 권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생략했거나 절차를 통합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좀 간소화시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을 설립하고 한 3년쯤 지나면 새 집에 들어오실 수 있게 일단 제도를 간소화시켜놨다고 보는 거를 이제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특징을 설명드리면은 그러면은 그래도 행정 절차를 아까 자유주택 정비사업과 같이 거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자유주택 정비사업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땅에 건물을 짓는 거에 비해서 무슨 장점이 있습니까? 이런 행정 절차를 거치면 첫 번째로 건축 규제 하나. 아까 설명드렸듯이 내 땅에 건물을 지을 때 좀 더 건축 규제 사항들을 완화해줘가지고 좀 더 빽빽하게 효율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비용의 부담에 대해 설명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우리 집을 고치면서 정비 기반 시설 같은 걸 같이 설치할 경우 구청과 시랑 사전 협의가 됐을 경우 그 설치 비용을 보조해 줄 수 있게 법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것 같고 매도 청구 가능은 이거는 이제 자율주택 정비사업 말고 가로주택에만 있는 건데 자율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 100% 주민 동의가 이루어져야 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80% 동의만 80% 동의가 있으면 일단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반대를 하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해야 되냐 그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내가 반대를 했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면은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개발 재건 구축과 같이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대주택을 어느 정도 이상 건설하게 되면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드려요. 이제 특별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하려면 용적률을 더 받으려고 하면은 기부 체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로주택 정비사업하고 자유주택 정비사업은 우선 우리가 기부 체납 땅을 내놓거나 뭔가를 내놓지 않고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팔면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층수 완화 가능. 이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원래 서울시 같은 경우는 7층 이하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게 돼 있는데 만약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은 15층까지도 일단은 가능하다고 법에는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특징은 사실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면은 저희랑 같이 공동을 하고 있는 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관악구 봉천동의 기존의 연립주택인데 48세대 연립주택, 30년 넘은 연립주택인데 여기도 주민들끼리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랑 이제 처음 조합 설립 때부터 지금 설계도 끝났고 시공사 선정까지 마쳤습니다. 기존에 연립주택 48세대였던 거를 아파트 한 채, 82세대짜리 아파트로 신축을 하고 있고 내후년에 아마 준공 예정으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딱히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증산동에 만약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은 뭐 정말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라는 거를 저희가 일단은 예상으로 한번 그려온 건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증산동 188-1번지 일대인데 여기 기존에 주거집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69세대, 단독주택 11채가 있어서 현재 80세대짜리 그냥 집이 여러 채가 있는 구역인데 이거를 만약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한 블록을 전체 아파트로 지었을 경우는 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7층짜리 아파트 154세대짜리를 지을 수 있다는 내 근처에서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 좀 더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사례로 저희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여기가 역 근처 증산동 168-5번지 일대인데 여기도 지금 현재 공동주택 36세대, 단독주택 6세대가 있는 지역인데 한 블럭을 전체를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할 경우는 이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집을 지을 수가 있겠다라고 저희가 한번 예시로 그려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단순히 그러면 규제 완화해 주는 거 말고 가로주택 정비사하고 자유주택 정비사 혜택은 없는 거냐? 그런 거를 이제 공공 지원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SH공사랑 이 아까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유주택 자유주택정비사업은 그냥 주민들이 그냥 하셔도 되고 SH공사랑 같이 공동사업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공공지원사항 같은 경우는 SH공사랑 같이 공동사업을 하시게 될 경우 제공드릴 수 있는 혜택을 몇 가지 요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현실적인 건데 사업비 융자를 도와드려요. 이제 그걸 사업비 융자를 도와드리는데 저희가 그냥 저희 돈을 드리는 건 아니고 허그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기금을 빌릴 수 있게 알선을 해드리는데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를 연일 1.5%짜리 이자로 빌릴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집단대출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돈 마련하기가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사업비를 융자를 알선해드리기 때문에 제일 큰 혜택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사업상 부속 서비스를 대신해드립니다. 자유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래 이런 게 있다는 건 알았는데 우리 집에 그리고 우리 집 주변에 자유주택 정비사업을 하시고 싶으면은 나 혼자는 안 되잖아요. 주변 주민들하고 같이 하셔야 되는데 뭔가 밑그림이 있어야지 주변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이걸 하자 으쌰으쌰라도 할 수 있는데 그 그림 자체로 솔직히 그리기가 힘든데 그거를 저희가 도와드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유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만약에 어디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그걸 도와드리는데 절차는 이렇습니다. 서비스 신청을 저희 은평구에 가셔서 자유주택 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사업성공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고 신청서를 작성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먼저 자유주택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은 역시나 구청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토지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두 집을 합쳐가지고 자유주택 정비사업을 하셔야겠다 라고 하시면은 최소 한 분은 동의하셔야 되고 10집이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최소 5분 이상 동의서를 받아오시면은 저희가 사업성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서비스 의뢰를 하시고 나서 저희가 이 땅 선생님들이 요청하신 땅을 먼저 알아보고 건축 계획을 한 다음에 사업성 분석을 해가지고 한 달 정도 걸리면은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사업지에 자유주택 정비 사업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해드립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이제 저희가 사업성 분석을 해드리는데 이거는 좀 두 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나 구청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신속사업성 분석과 정밀사업성 분석이라는 걸 나눠져 있는 게 먼저 내가 하고 싶은 땅이 법적인 요건이 되는지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신속사업성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지역을 우리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시면은 이거 신속사업성 분석 같은 경우는 그냥 주민 한 분이 신청을 하셔도 돼요. 구청에 오셔서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설계도 하고 계획도 하고 사업성 분석을 해드려야지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신속사업성 분석 나온 결과를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2차 정밀사업성 분석이라는 걸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는데 비용이 한 1,1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는데 이거는 신청자분이 내시는 게 아니라 서울시 예산으로 내시고 주민분들 한 푼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신속사업성 분석 결과에서 비례율이 80 이상 그리고 전체 사업 구역에서 예를 들어 주민들이 우리 30세대가 있는 집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들어오시면은 최소 주민등록 10% 이상 3분 이상은 동의해 주셔야지 정밀사업성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내가 자유주택 정비사, 가로주택 정비사 하고 싶어도 지식이 없어요. 내 땅이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걸 신청하셔서 결과를 받아보신 다음에 주변 주민들이랑 의견을 나눠보시고 사업을 진행하실지 아니면
아니면 그냥 안 할지 그걸 결정하시게 되는 자료를 만들어 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은 아까 SH가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은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공동사업이 뭐냐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유주택 정비사업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주민분들이 주체로 하시는 거예요. 조합이나 주민합의체가. 근데 주민합의체나 조합이 하시게 되면은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진하기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세요. 설계하면서 시공하면서 내가 사기를 당하면 어떡하나 우리 조합이. 우리가 잘 모르는 걸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는데 SH공사랑 공동사업을 함으로써 저희가 하나의 조합 차원의 감독을 하나 더 붙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사업을 함으로써 첫 번째로 행정지원을 해드리는 게 사업이 아까 절차가 복잡했잖아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시면 되는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두 번째로 기술 지원을 해드리는 게 설계에 제일 걱정하시는 게 설계 시공을 할 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사기당하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그걸 제일 걱정하시는데 SH공사가 그 설계나 시공에 대해서 같이 감독을 해드리면서 조합이 최대한 손해보지 않게 조합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표현을 말로 쓰면 이런 거예요. 사업비 조달 및 자금 관리. 사업비 조달하는데 아까 허브에서 낮은 이자로 사업비를 빌릴 수 있게 알선을 해드리고 사업비 관리도 같이 해드려요. 이제 수익금, 지출금 이런 걸 같이 관리해서 또 그런 것도 걱정이 있으시잖아요. 조합장이 뭐 해먹지 않냐 그런 거에 대한 걱정도 이제 SH가 같이 공동 관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걱정을 더실 수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절차별 행정 지원, 기술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실 때나 설계 시공을 하실 때 이제 잘 걱정이 되시거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드리고 옆에서 같이 진행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시거주시설 이주를 도와드리는 게 만약에 이 사업이 잘 흘러가서 정말 철거를 하고 이제 공사를 시작해야 돼요. 그럼 그동안 이사를 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을 새로 짓는 동안. 그동안 저희 SH공사가 갖고 있는 임대주택에 공사기간 동안 들어갈 수 있게 이제 이주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가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으로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단하게 사업성 분석을 신청하시고 싶으시면은 구청에 가서 신청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A4 한 두세 장 정도 되는 신청서를 간단하게 기입을 해주시고 구청에 제출을 해주시면은 그 신청 저희가 그 접수해가지고 사업성 분석을 해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더 물어보실 게 있거나 내가 진짜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여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SH공사 02-3410-7345까지 물어보셔서 이제 여쭤보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자유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